UX 스토브를 따끈하게 데워줄 수 있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UNI, 너와 나의 이야기처럼 UI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유저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UI가 왜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UI를 이해하기 위한 작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아마도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고 또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까지 나오면 좀 졸리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친숙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UI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은데요. 인터페이스는 서로 다른 두 시스템과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이어주는 접속 장치를 의미를 해요. 두 개의 대상을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죠. 매개체는 크게 입력과 출력이라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입력은 한쪽 장치가 다른 장치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명령을 보내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전달된 정보를 다른 장치가 받아들이는 과정을 출력이라고 해요. 뭔가 다른 장치가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받아들이는 게 입력 같고 정보를 전달하고 내보내는 것, 이게 입력처럼 느껴지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어떤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또는 메모장을 열고 거기에다가 어떤 문자를 입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키보드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메모장이라는 인터페이스에 A라는 문자를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키보드에 정보를 전달해 주죠. 그러면 전달된 정보를 받은 메모장이 바로 인터페이스가 A라는 문자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출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연결하는 대상에 따라 크게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분될 수 있어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는 컴퓨터와 모니터처럼 기계 간의 연결을 의미하는 매개체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처럼 기계와 기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를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는 소프트웨어 간의 통신을 위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를 말하는데요. 컴퓨터 내부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와 상호작용, 인터랙션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윈도우, iOS, 안드로이드, 리눅스 같은 것들이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와 각각의 시스템 사이의 정보 채널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인 정보 차원의 디자인을 통해서 사용자와 입력 또는 출력의 과정을 거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을 말해요. 네? 뭐라고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요? UI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유저 인터페이스, 스마트폰의 화면이나 웹 화면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방금 구체적인 정보 차원의 디자인을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 또는 출력의 과정을 거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런 큰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좁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용자와 컴퓨터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를 하죠. 자, 사용자와 컴퓨터 시스템 또는 사용자와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나오죠. 그 둘 간의 의사소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간, 환경, 그리고 기술 요소를 통합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기계를 중심으로 한 매개체라고 해서 MMI, 맨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맨이라는 단어가 뭔가 남성만을 상징하는 것 같아서 최근에는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바로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가 우리가 알고 있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유저 인터페이스죠. 초창기의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의 불합리한 측면과 사용자로서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제거하는 차원에 초점을 맞춰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컴퓨터 시스템의 생산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해왔어요. 지금 그림만 봐도 굉장히 뭔가가 복잡해 보이죠. 사실 당시의 인터페이스는 전형적으로 텍스트를 베이스로 명령어를 조작하는 명령형 인터페이스였거든요. 우리가 쉽게 가장 잘 알고 있는 도스 명령어. 그러면 텍스트로 무엇인가를 입력을 하고 송출해서 결과물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명령형 인터페이스는 매우 제한적인 인터페이스 수준 하에서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실수를 줄이는 과정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 컴퓨터와 인간의 상호작용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 95를 출시하는 것, 그리고 PC가 대량으로 보급화되면서부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되었죠. 바로 여러분들이 UI라고 하면, UI 디자인이라고 하면 상상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환경하에서는 사용성 또는 유저빌리티라고 하는 사용 편의성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일어났었어요. 또 그 시기에는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고성능 PC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컴퓨터와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HCI,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의 상호 정보 교환의 문제점을 지각적, 인지적 특질로부터 밝혀내고 이를 체계화시켜서 사용자가 쉽게 대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가는 디자인 접근법이 도입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시절, 그러니까 윈도우 95가 탄생이 되고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이런 그 윈도우 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부터 이런 활동과 연구들이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전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없었냐 하면 그렇지는 않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전부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고가였고 매cin토시라는 장비는 어떤 특수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만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활발해지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윈도우 95가 그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사용성에 관한 활발한 연구, 이러한 것들은 전부 컬러, 아이콘, 사이즈, 이미지 등에 대한 사용성 연구에 집중되었었어요. 그런데 IT의 발달과 사용 편의성의 비중이 커지면서 뭔가 UI의 사용성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사용자 경험,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UX의 영역이 확대되기 시작된 거죠. 특히 웹 2.0 시대에 들어서는 콘텐츠의 소비 주체였던 사용자가 블로그나 UCC 이런 것들이 막 활발해지면서 콘텐츠의 생산의 주체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또 정보의 전달이나 구성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던 단방향 교류에서 쌍방향 교류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고 새로운 스마트폰 생태계가 급성장하게 되었죠. 사회 현상에 따라서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의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서 사용자의 상호작용하는 행태는 새로운 요구들을 제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한 요구들은 우리가 마우스로 화면을 클릭해서 사용하던 시대에서 손으로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터치 인터페이스로, 그리고 최근처럼 지니야 음악 틀어줘, 빅스비, 시리 이런 식으로 기계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보이스 인터페이스를 보편화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지니야 하고 많이 부르세요? 또는 핸드폰에 대고 빅스비, 시리 외치세요? 저는 요즘에 운전하면서 티맵에다 대고 아리야 집에 가자 이런 거 되게 많이 외치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즉,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UI와 UX의 개념이나 그 영역은 점차 변해가고 그 개념이 확장되고 변형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UX 스토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 전달하는 이야기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개념의 확장이나 변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하고 만든 게 바로 UX 스토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독을 누르고 알림 신청을 해주시면 강좌가 새로 올라왔을 때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어요. 많이 동참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